비트코인 점차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저점을 이탈하는 58K까지 하락세가 나온 뒤에 제가 추세의 변곡을 볼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첫 번째로 이 저항선의 돌파 여부였습니다. 이 돌파 여부는 27일 나온 흐름으로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첫 번째 조건은 달성했어요. 근데 두 번째 조건, 하단의 물량 수입과 함께 전 고점을 빠르게 돌파하는 형태가 나와야 추세의 변곡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부분은 실패하고 횡보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형태가 나옴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매물대를 이 구간에서 쌓아가고 있는 과정을 아직도 거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 있는 고점 돌파에 실패하게 되면서 매물대를 쌓고 하단으로 빠지는 패턴을 우리는 정말 시장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때도 매물대를 쌓고 고점 돌파에 실패하게 되면서 맞고 그대로 죽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가격을 밑으로 빼는 이런 계단식 하락의 가능성 또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함부로 추세의 변곡을 예측하면 계좌가 박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추세의 변곡을 볼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들 전부 준비해 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멘토 정우진입니다. 현재 12시 49분 지나고 있고요. 자, 우선 차트의 현재 상황상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걸 겁니다. 누군가 던진 물량을 받아주는 형태의 차트가 만들어졌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단기 수익률을 결정짓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건 딱히 부정할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선 제가 보고 있는 건 이겁니다. 이번 급락세가 나왔던 원인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물량을 강하게 던짐으로써 만들어진 하락이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고요. 그리고 유출세가 가속화되었던 사실 또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받아줬냐? 자, 그에 따라서 차트상 음봉들이 강하게 찍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럼 누가 받아줬냐?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 CVD 지표상 이 코인베이스의 고래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급락세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 보라색 고래들의 지표가 반등하면서 다시 가격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을 우리는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표의 해석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자, 고래들이 물량을 받아주는 패턴까지는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죠. 자, 여기서 물량을 받아서 들어올리려는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거죠. 한 번씩 급락세가 만들어질 때마다 받아주는 흐름은 만들어집니다. 다만 오히려 상승이 나올 때는 지표가 꺾이는 모습을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가 반등했기 때문에 상승 시그널의 시작이다라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었다는 거고, 이때를 보시면 맞을 겁니다. 자, 고래들이 받았으니까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대로 다시 던지는 급락세를 맞고 바닥에서만 물량을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 물량을 받고 있는 고래들이 밑으로 빠질 때만 매수하려는 성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가격이 하락을 할 때 이때만 받으려는 이런 계단식 하락의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구간들에서 최저점을 찾아서 롱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숏으로 대응하되 추세 변곡에 대한 기준점이 등장하면 그때부터 롱을 보자 라고 하는 게 제 메인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식의 숏 포지션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재 파동 구조상 82K부터 발생한 1, 2, 3, 4, 5 하락 5파동 속에 갇혀있는 구조이며, 이 부분의 세부 카운팅을 해봤을 때 마찬가지로 1, 2, 3, 4, 5 이런 식의 하락 파동을 이어오고 있는 모습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파동 카운팅이 현재 4파 고점까지, 이 되돌림이 0.382 구간까지만 찍고 다시 내려가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실전 매매에 대한 팁을 조금 드려보자면 이런 거죠. 자, 이 잠깐의 반등세가 만들어질 때 어차피 하락 5파동 속에 있는 조정 상승이었다 라는 걸 메인 관점을 통해 가져갈 수 있었고, 이 1파 하락분에 대한 0.618 부근까지 찍고 되돌릴 것이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58K부터 발생한 추세선의 저항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5K 부근 오름숏 전략을 봤었던 거고요. 근거가 겹치는 구간들에선 당연히 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의 타점 발생하는 즉시 제가 영상으로도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스터디룸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알림 잘 켜두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 대한 팁도 드려봤고, 결국에 롱을 보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고점 돌파에 성공을 할 때 물량을 받아준 고래들이 가격을 들어 올리려는 움직임이 체크가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식으로 지난 저점, 개미들이 보고 있는 저점을 훼손하는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물량을 수입하는 패턴이 차트의 급등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긴 합니다. 자, 비트코인의 차트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패턴이 전 저점을 지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훼손시키면서
청산 물량을 받아낸 뒤에 이런 식의 상승 랠리를 가져가는 패턴을 정말 많이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보면요, 고점 돌파에 실패하게 되면 오히려 하단으로 물량을 빼서 자기들이 던진 물량을 다시 받아내면서 올리는 패턴들이 만들어지는 반면에 현재 차트의 패턴에선 던진 주체와 받아준 주체가 달랐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물량의 수입이라기보다는 손바뀜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급격한 추세의 반전보다 하락 횡보의 시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하락의 메인 원인이었던 기관들의 ETF 유입이 들어오지 않는 한 보수적으로 볼 시기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 지금 가격대에서 말아 올릴 거였으면 이 25일 부근이 마지막 기회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클래식한 관점에서 볼게요. 결국에 롱을 보는 개미들을 전체적으로 털어내야 차트에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되겠죠. 지금 펀딩비를 보면은 오히려 숏을 보는 개미들이 많을 때 차트에 급등을 만들어냈고 현재는 하락이 이어졌지만 오히려 롱을 보고 있는 개미들이 많은 구간이라는 겁니다. 계속 달라붙고 있는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거고, 이 펀딩비가 음수에서 양수로 꺾일 때 추세가 반전되었다는 걸 생각을 하면 확실히 이 지수가 꺾일 때가 롱을 볼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5일에 보면 급락세로 인해서 확실히 롱을 보는 개미들이 진입을 못했던 순간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이때 바로 말아 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횡보를 이어가게 되면서 다시 달라붙고 있는 모빙이 체크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안 말아 올린 차트를 지금에서 올릴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저는 드는 상황이라는 거고, 이런 상황들에서 다시 기관들 매도세 맞고 밑에서 받는 흐름 또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평생 롱을 보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하락세가 깊었던 만큼 추세의 변곡은 깐깐하게 가져가자라는 거죠. 지금 순간부터는요, 타점도 타점이겠지만 실제 차트상 발생하는 구조들, 그리고 가장 메인으로 봐야 될 거, 기관들과 고래들이 어떤 무빙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스터디룸에서 실시간으로 브리핑드릴 예정이고, 지금은요 사실 저점 부근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면 먹을 폭은 크게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조건들 스터디룸에서 전부 공유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이거 아직 안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링크 누르시면 문자 메시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바로 전송 버튼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가 되니까요. 링크 받아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스터디룸까지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관들, 특히 IBIT, 블랙록이 왜 계속 물량을 던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생각이 많아지는 시점인데, 개인적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차트상 매도세로 공포를 조성하면서 더 하단에서 물량을 수입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고래들이 받아내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맞다라는 전제하에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여기서 받은 고래들마저 물량을 뱉어낼 때 그때 올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진짜 큰일 난 경우긴 한데, 이 AI 주식들을 지금 매수를 하기 위해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지 않나 라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다 사실 단기 상승을 가리키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숏으로 대응하되 추세의 변곡은 깐깐하게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영상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은 주요 저항선 돌파에는 성공을 했으나 의미 있는 고점 갱신에는 실패를 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를 쌓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계단식 하락의 가능성 또한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는 함부로 롱을 볼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구조를 봤을 때 기관들의 현물 ETF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코인베이스 고래들이 이를 받아내는 손바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해석을 정말 잘해야 돼요. 유동성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하단에서 자기들이 물량을 던지고 자기들이 받아내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매수의 주체가 바뀌는 손바뀜 현상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단순히 유동성 수입이 아닌 물량 교체 과정으로 봐야 되고, 지금 구간에서 여기에서 한 번에 못 말아 올림에 따라서 다시 개미들의 롱 포지션이 달라붙고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안 말아 올렸는데 지금 말아 올린다? 저는 이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롱을 보기 위해서는 이 62K 부근의 돌파와 고래들이 가격을 들어 올리려는 그런 지표 반응이 동시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저점을 찾으러 롱으로 대응하는 전략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하락 오파에 대한 부분 또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의 변곡이 확실한 기준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숏 포지션 중심의 보수적 대응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들이 왜 ETF를 던질까에 대한 부분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겁니다. 공포 조성 후에 물량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자산 투자를 하든지 이 두 가지 다 단기적으로 상승을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 섣부르게 롱을 볼 수는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전 매매 관점으로 이렇게 근거가 겹치는 구간들에서
오름쇼 전략을 유지할 생각이고, 펀딩비 또한 음수가 전환되는 시점과 기관들의 유입 재개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차트 구조와 올해들 기관들의 무빙은 실시간으로 변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룸 브리핑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진입 근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준만 잘 세우면 그래도 크게 먹을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체크하시면서 리스크를 피할 땐 피하고 기회를 잘 잡아봅시다. 자, 오늘 분석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파이팅 한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투자멘토 정우진이었습니다.